한설이 마술사님 같은 마술사가 되고 싶은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 학교에서 진로 방학 숙제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설이 마술사님처럼 좋은 마술사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설이 마술사님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은데 안 될까요? 됩니다. 김태웅 학생이 살고 있는 파주로 제가 직접 넘어가는 중입니다. 카페에 도착을 했습니다. 인터뷰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나와도 돼요? 네. 어떡하지? 근데 방학이 이미 끝나서?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지금 파주로 넘어왔고요. 여기 김태웅 학생과 함께 방학이 끝나서 지금 방학 숙제를 좀 많이 늦었는데 선생님께 잘 말씀을 해줬나요? 말씀드리긴 했는데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괜찮아요. 네, 늦게 하게 돼서 진심으로 죄송하고 오늘은 제가 인터뷰하는 게 아니라 김태웅 학생이 준비한 질문을 가지고 제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해주시죠. 일단 마술사라는 직업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주세요. 마술사라는 직업, 마술사라는 직업은 그 신기함을 표현하는 직업인데 간단하지 않죠? 이 정도면 간단한 것 같아요. 마술사가 느끼는 보람? 마술사가 느끼는 보람, 아무래도 연습을 혼자 하니까 관객들 앞에서 깔끔하게 뭔가 성공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신기하면서 즐거워할 때 그때 뭔가 쾌감이 있죠. 알잖아요, 마술 해봐서. 네. 그 느낌이 마술사로 느끼는 보람이 있어요. 마술사가 어려운 점, 직업이. 마술사의 어려운 점, 다른 직업은 다는 모르겠지만 준비하면서 자기 자신도 그게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림을 그리면 어디가 틀렸거나 아니 뭐 신문 기사를 쓰면 오타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점을 찾을 수 있는데, 마술은 혼자서 자기 마술을 볼 수 있는 방법이 평생 없어요. 그게 어렵죠. 거울 앞에서 연습할 때요, 고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 동작 같은 게 잘못됐으면은 그 이론이라던가 어느 정도 깔끔하게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게 저한테 신기하진 않죠. 그러니까 영상으로 마술을 본 게 아니라 직접 눈앞에서 봐야지 그게 미스디렉션이고 뭐고 통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자기한테 보여줄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슬럼프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게, 한솔 마사님이 클로즈업 마사에서 스테이지 마사로 변환할 때 그때 슬럼프 있다 하시잖아요. 그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보긴 했는데 사실 극복이 안 됐고 그냥 놀았어요. 마술을 계속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놔버렸던 게 좀 더 빨리 극복이 된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어요? 마술 공부? 네. 마술을 공부라고 하면은 원래 학교 다닐 때 공부하기가 어려운데, 오늘부터 나는 이 마술을 한 2시간 동안 서적을 읽고 렉처를 보고 공부를 해야겠어 이러면은 그 공부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려운데, 내가 이 마술이 그냥 좋으니까 이거를 알아야지 마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네. 목표를 머릿속에 가지고 이걸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즐기는 방법을 좀 터득하면은 공부한다는 느낌을 빼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공부는 다 어려워하니까. 네. 마술사가 필요한 자질이라던가. 마술사가 필요한 자질, 아무래도 관객분들과 함께 마술을 해야 되니까 매너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마술은 관객을 위해서만 존재하니까, 그래서 관객에게 항상 매너를 보이는 게 마술사가 꼭 가져야 될 자질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생각을 멈추지 말아야 돼요. 어느 순간 나태해질 때가 있거든요. 아, 이거는 프렌치도럽일까? 이건 이런 마술이야. 끝! 이래버리면은 기법과 기술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네. 그게 마술이 발전이 되는 쪽은 아닌 것 같아서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한솔 마사님 생각하는 훌륭한 마술사. 마술 잘하는 사람은 되게 많지만 장점을 잘 부각시키는 마술사들이 훌륭한 마술사들인 것 같아요. 한솔 마사님이 손을 푸시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에요? 이은재 마사님은 핑거 발레 하시는 것처럼. 저는 핑거 발레를 못하고 손을 풀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컨디셔닝을 좀 빨리빨리 움직이나 뭐 이렇게 확인하는 정도예요. 유튜브를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네, 유튜브를 하고 있죠. 하게 되신 계기는 무슨 계기예요? 원래 전공이 컴퓨터여서 이런 동영상 만지고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그걸 마술사라는 직업을 가졌으니까 원래 하고 싶었던 일을 그럼 취미로 해보자 해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됐어요. CD 액트 하실 때 노래 정하는 기준이랑
자기가 생각한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어울리는 음악을 써야 되잖아요. 후보를 몇백 몇천 곡을 골라내요. 그리고 거울 앞에서 그동안 골라놨던 음악을 쭉 계속 틀어놓고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연습을 하고 연습하다가 이거 딱 뭔가 될 것 같은데 싶은 애들을 1차로 올려놔요. 그거를 이제 연습했던 동작과 계속 대입을 해보면 고민을 하면서 신중하게 골라서 2차 선곡으로 가고 3차 선곡으로 가고 그래가지고 액트를 결정하게 돼서 저는 이런 방식으로 선택을 해요. 근데 이런 액트 만들 때 노래 같은 걸 정할 때 해석 같은 걸 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해야지? 제일 중요한 거는 센스고 뮤직비디오나 영화 같은 걸 보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뮤직비디오가 특히 그렇고 춤 같은 것도 음악에도 밸런스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는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해석하는 능력을 계속 키워야 되는데 지금 제 또래인 사람들은 다 잘 돼 있어요. 미니홈피 때문에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은 이별곡 틀고 나 오늘 기분 좋은 있으면 기분 좋은 곡들 하고 자기의 감정을 배경음악으로 놓는데 재미를 들렸던 사람들이어서 제 또래 사람들은 노래를 다 잘 선곡하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요. 지금 제가 하는 것도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얻어요? 저는 그냥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나올 때가 있어요. 생각을 하다 보면. 아이디어를 짜는 방법은 계속 새로운 곳에 가서 자극받는 방법이 내가 집에서 같은 상황에서 같은 음료수만 먹고 같은 상황만 보고 같은 것만 보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이디어가 절대 나올 수가 없고 왜냐면 항상 새로움을 자극을 받아야 돼서 여행도 가고 자주 보지 않는 새로운 장르의 영화도 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마술 같은 경우는 우리는 현상을 모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숙제를 가지고 다녀야 돼. 지금부터 난 2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짜야지 하면은 아이디어는 안 나와요. 그거는 나올 수가 없는 건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이디어는 준비된 사람한테 오지 가만히 아이디어를 지금 다 짜야지 하면 안 돼.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고 하루를 살면 돼. 이 빨대 가지고 어떻게 하지 좀 신기하게 볼 수 있지? 하면서 그냥 그 하루를 학교 갈 때 뭐 버스 탈 때 친구들 만날 때 PC방 가서 뭐 게임을 할 때 뭐 그때마다 계속 빨대를 계속 대입을 해보는 거 모든 곳에 설마 이게 될까를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아이디어 노트는 그걸 적는 거예요. 내가 떠올랐는데 이따가 떠올리려고 하면은 그거 아까 뭐였지 하면서 안다고 하냐? 떠올라놨던 거를 적어두면은 이따가 내가 다시 봤을 때 아까 그 상황에 떠올랐던 게 다시 떠올라져. 그럼 거기서 이제 내 상상들을 더 만들면서 아이디어를 모으는 쪽이 마스터한테는 좀 더 유리한 방법인 것 같아요. 스테이지 액트나 클로즈업 루틴 같은 걸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거나 팁 같은 거 있어요?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되죠. 네. 신기해야 되는 무조건 신기하지. 주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피드를 받는 게 이게 되게 웃긴 게 연습이 안 되면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이 필요해요. 내가 완벽해지려면 연습을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보여주고 계속 자주 보여줘야 돼. 친구들한테도 누구한테. 주의해야 될 점은 혼자 하지 말라는 거. 핸들 마사님 CD 액트 할 때 에너지가 막 오는 느낌 같은 거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하셨어요? 마술사가 에너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네. 무대 공부 같은 거는 저 엄청 있어요. 나서서 뭐 하고 그런 거는 좀 잘 안 하려고 하고 제가 마술하는 동안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관객석에 있는데 누가 저를 지목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면 너무 떨려요. 공포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연습하는 거. 내가 내 마술을 의심하면 긴장이 되는데 마술도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면 이제 망하는 거니까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지. 나는 긴장하는 것만 긴장하면 되잖아요. 마술 이외에 필요한 지식 같은 거 있어요? 공부를 해야죠. 결국 무대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랑 못한 사람이 겉으로는 되게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이 말하는 거에 수준이 다 나와요. 우리는 더 신기한 거를 보여줘야 되는 직업인데 거기서 신용을 보여주지 못하면은 마술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마술 공부도 될 리가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래서 저는 책을 엄청 읽었어요. 그 이후에 마술할 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익숙해야지 이게 마술에 도움이 되고 마술 공부할 때도 그 요령으로 마술 공부를 해야 되고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되는 공부가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마술사가 되는 과정 같은 거는 혹시 설명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 각자 달라서 소속사를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이게 돼 있긴 한데 소속사 들어간다고 마술사가 되는 건 아니고 마술사가 되는 방법은 근데 안녕하세요 마술사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내가 딱 보여줬어. 그럼 이거는 마술사지. 내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주겠다고 얘기한 사람이니까 그게 마술사지. 프로 마술사, 아마추어 마술사 이런 구분이 요즘은 없어요.
아마추어 마술사들이 훨씬 더 마술 잘하고, 심지어 외국에서 아마추어 마술사인데 피즘에서 상 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마술사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마술사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마술사를 꿈꾸는 사람한테. 많은 마술사들이 마술사 되는 거를 비추천하거든요. 그러니까 왠지는 모르겠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주지 않을 테지만 마술사들이 많이 어려워서 재미만을 위해서 하는 거면은 저는 마술사를 비추어드리고, 정말 마술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면 정말 평생 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하는 게 미래의 마술사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어떻게 성공할지는 이제 같이 찾아가야 되겠지만 도전을 멈추지 않는 게, 이왕 할 거면 평생 열심히 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한마디만 해야 되는데 너무 마디가 긴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라든가. 앞으로의 계획은 정말 그냥 재미있게 마술하는 거? 왜냐면 재밌으려고 시작했는데 직업을 가진 순간부터 이걸 걱정하기 시작하게 됐는데, 그 걱정을 하는 것보다 그냥 예전에 좋아했던 것처럼 계속 좋아하면은 결국 되는 게 마술이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즐기면서 하는 게 가장 큰 계획이에요. 걱정했는데 질문 많이 없을까봐. 학교 그것 숙제니까. 때문에 어제 계속 짰어요. 더 짜려고. 음악 편집 연습하려면 프로그램도 다룰 수 있어야 되고, 요 레이어가 하나짜리라서 내가 음악을 컷밖에 못해. 내가 연기할 캐릭터가 유치원생이면 양복점에서 맞출 순 없잖아요. 네. 그러면 유치원생 옷을 찾아서 입으면 되죠. 그것처럼 거기에 관련된 옷들을 찾아서 카메라 앞에서 계속 하는 연습을 해야지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뭔가 괜찮나를 판단할 때 한솔이 마스와 인터뷰를 했을 때 느낀 점 진짜 신기해요. 신기해요. 네. 많이 다르잖아요, 무대랑. 비슷하긴 한 것 같아요. 비슷하게. 네. 아니, 그 사람이니까 비슷해야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됐나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한번 해볼래? 마무리로? 서리아트 잘 구독해주세요. 안녕. 선물을 줄 게 없어가지고 이걸 가져왔는데 사인을 해서 7만원짜리 이렇게 사인이 안 보이지만 선물로. 안녕. 열심히 해. 태용 학생과 함께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리아트 컨텐츠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